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든타임입니다. 매니저님, 초콜릿하고 커피, 포도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전부 다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거? 그것도 맞기는 한데요. 우리는 동물병원 유튜브니까요. 세 가지의 공통점은 사람들은 매우 좋아하지만 강냥이들에겐 매우 나쁜 식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강냥이들이 구토 처치를 많이 하러 오는 그런 음식들이네요. 그럼 오늘은 우리 강냥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편이겠네요. 맞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강냥이들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 음식편입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는 커피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향긋한 커피는 우리 강냥이들에게는 독인데요. 카페인은 메틸잔틴이라는 물질에 속해 있어요. 이 메틸잔틴을 섭취하게 되면은 구토와 설사, 과흥분, 그리고 떨림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심각해지는 경우에는 신경 증상들을 보이다가 사망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메틸잔틴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 안에도 들어있어요. 초콜릿 속에 들어있는 테오브로민이라고 하는 성분도 메틸잔틴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피를 먹었을 때와 유사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기존에 먹는 그냥 초콜릿이랑 화이트 초콜릿은 좀 다르잖아요. 그럼 화이트 초콜릿은 상관없지 않을까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이트 초콜릿 안에는 테오브로민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다크 초콜릿보다는 훨씬 괜찮기는 하지만은 당과 지방질이 과도해요. 많이 먹게 되면은 췌장염에 노출이 될 수 있거든요. 또 하나는 유제품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어요.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유당불내증이거든요. 그럼 우유도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근데 고양이는 우유를 좀 먹는 그런 이미지 아닌가요? 실제로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우유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죠.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젖먹이 시절에만 잠깐 유당을 분해를 할 수 있는 효소가 나오고 성체가 되면 전부 다 사라지거든요. 이런 우유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아이들은 구토, 설사, 복통과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유제품을 피해 주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뭐 치즈나 버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유당불내증이 있다고 해도 이제 어느 정도 먹어도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강냥이들은 그런 게 없나요? 정말 소량 주시는 건 괜찮은데 근데 너무 기름기가 많은 것들은 꼭 피해 주셔야 돼요. 기름기가 많은 음식물을 먹으면 췌장염에 걸릴 수가 있는데 구토, 설사, 식욕부진, 기력저하, 복통 등을 야기를 할 수 있고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포도는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콩팥에 영향을 미쳐서 신부전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력저하, 식욕부진, 구토,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각해지면 투석을 받아야 하고 생명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건포도도 일종의 이제 포도의 종류니까 집에서 빵 만들 때 건포도 같은 것도 되게 조심해야겠네요. 네, 맞아요. 건포도도 정말로 꼭 피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빵 반죽도 정말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서구에서는 빵 반죽을 먹고서 오는 강아지들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힘든 경우들이 많다라고 해요. 빵 반죽이 발효가 되면서 에탄올이 만들어지는데요. 에탄올은 당연하겠지만 강아지와 고양이에게 독이겠죠. 구토, 설사, 기력저하, 식욕부진, 과흥분, 의식저하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심각해지게 되면은 혼수, 노호흡, 그리고 신경 증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빵 반죽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또한 그 빵 반죽을 먹은 경우에 뱃속에서 부풀어 오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심각하면 수술까지도 해야 되니 반드시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발효될 때 나오는 게 에탄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에탄올도 이제 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우리 강냥이들의 주량, 뭐 귀엽게 표현하면 주량인데 애기들은 얼마나 먹으면 안 좋을까요? 조금만 먹어도 안 좋습니다. 절대로 안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탄올의 치사량은 kg당 한 5.5에서 8.5g 정도라고 해요. 1kg짜리 강아지가 소주 반잔만 조금 넘게 먹어도 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주량이 얼마인지 임상시험을 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하겠죠? 절대로 조금도 주시지 말아주세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마늘이나 양파도 정말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마늘과 양파는 아주 심각한 독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익히고 가루로 내고 하더라도 용혈성 빈혈, 즉 피가 깨어져서 생겨나는 빈혈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수혈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들 피 구하는 거는 늘 쉽지가 않거든요. 짜장면을 먹고 와가지고 빈혈에 걸리는 아이들도 봤어요. 양파와 마늘 속에 들어있는 설폭사이드라고 하는 독성은 아무리 익히고 가루로 내어도 없어지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마늘과 양파 무조건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한식에 마늘하고 양파가 안 들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사람 먹는 음식 절대로 주시지 말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고기나 날달걀 같은 건 줘도 되겠네요? 원래 육식동물이잖아요. 이론상 먹을 수는 있기는 하죠. 근데 사람들도 날고기, 날달걀 이런 거를 먹을 때는 항상 식중독에 걸리는 것을 예상을 하고 걱정을 하면서 먹기는 하죠. 사람은 그래도 의료보험이 되니까 약값이 싸기라도 하지. 여러분, 동물병원은 의료보험이 되지가 않습니다. 꼭 익혀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도 이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마카다미아하고 아보카도는 몸에 좋아가지고 사람들 많이 먹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아이들에게 독성 성분이 있어서 절대로 주시지 마시고요. 은근히 아이들이 많이 먹고 오는 게 자일리톨 껌이에요. 이 자일리톨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저혈당이 오고 심각한 경우에 간도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음식들을 최대한 안 먹어주는 게 좋겠지만 만약에 먹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정말로 시간 싸움이에요. 사실은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먹은 지 30분 이내에 구토를 시켜야 되니까 최대한 빠르게 병원에 내원을 하셔서 즉각적인 조치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오늘도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이로운 것이 아이들에게는 독이 되기도 하니까 확인을 하시고 먹여주세요. 그럼 구독, 예,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 안녕.